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꽃이 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도 지나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쫓기지 않는 50대를 사는 법이라는 책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임옥원 님이 지으셨고요. 델피노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임옥원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40대 초반, 저자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절벽으로 추락했다. 도대체 밑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사별은 저자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세상을 아무리 원망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유치원생, 중학생이던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다.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경험하며 임계점을 만났다. 위기는 기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년 100권의 책을 읽으며 우물 밖의 사람들을 만났다. 매일 미소 연습과 명상을 했더니 부정적인 기운이 사라지고 긍정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 지난 10년 사이 부모님도 질환으로 돌아가시고 남은 혈육은 누님과 저자 2명밖에 없다.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온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다. 문제는 고통과 고난이라는 시련을 긍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있다. 본인 선택에 달렸다. 저자는 그동안 경험하며 깨달은 삶의 통찰을 통해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있다. 프롤로그를 함께 하겠습니다. 100세 무병장수시대, 인생의 허리 50에서 터닝하자. 돌아서면 하루가 가고 또 한 번 돌아서면 한 달이 지나간다. 50대가 되면 느끼게 되는 시간이다. 하루를 보람있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흘러온 세월만큼 빛이 바래버렸다.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생활은 삶의 굴레가 되었다. 어쩌면 자신의 존재감을 생각할 여유도 없이 지금 이 순간도 바쁘게 지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삶은 더 힘들어지고 생각할 여유조차 없는 시간의 연속이다.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 산업 생태계는 붕괴되고 디지털 산업 생태계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변하고 있다. 개인도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다. 과거 지식이 지혜는 되지만 더 이상 삶을 지탱해주지 않는다. 50대가 되면 명퇴하거나 정년퇴직하는 시기다. 막상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해도 생각만 할 뿐 시도하기가 두려운 세상이다. 코로나19로 도전하고 싶은 심리는 더 위축되었고 살아온 세월만큼 고정관념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있다. 현재의 삶이 힘들고 무엇을 할 것인지 두려운 것은 당연한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변하지 않고 사는 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는 달라지지 않는다. 한근태 님이 한 이야기다. 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기 위해 그 사람의 일상을 보면 안다.
4차 산업혁명, 의료기술 발달, 헬스케어 산업, 웰빙 문화가 확산되면서 100세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고령화 시대가 본격화되면 현 노인 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가 펼쳐지는 노년기는 다르다. 송혜 선생님, 이시영 박사, 김형석 박사는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요즘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다. 이들은 건강을 챙기면서 뭐든지 열심히 배우고 활동하며 열정적인 노년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앞으로는 80세 이후에도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직장인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내가 근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도 명퇴하거나 정년퇴직하는 분들의 삶을 많이 봐왔다. 퇴직 후 뭘 하며 보낼까? 물으면 당분간 푹 쉬고 싶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다. 아니면 퇴직 후 또 다른 직업으로 짧게는 2에서 3년, 길게는 10년을 생활한다고 하지만 그 이후 여생은 별다른 계획 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며 가족들과 보내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100세 시대가 펼쳐짐에도 80세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하류 노인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하류 노인이란 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은 일본에서 탄생한 신조어로 수입, 경제활동, 기댈 곳이 없이 완전히 고립된 하층 노인을 말한다. 하류 노인으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젊은 노인,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것인가를 50대부터 준비하자. 인생 2막의 은퇴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은퇴하는 순간 삶의 동력이 줄어든다. 기력이 닿는 한 사회의 기여 활동이든 무엇이든 해야 한다. 50대부터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의 저자 사이토 다카시의 말이다. 100세까지 산다고 치면 50세는 겨우 반환점이다. 여생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많이 남은 인생을 한숨만 쉬면서 보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인생 2막, 80세 이후를 준비하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면서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 임원도 X세대인 70년대생으로 세대 교체가 본격 시작되었다. 앞으로 이들이 은퇴한 후 펼쳐지는 인생 2막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이들이 퇴직한 후는 100세보다 더 늘어난 12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가 눈앞에 그려진다. 작년 9월 전남 100세 전후 할머니들이 여성 잡지인 보그 코리아의 모델로 등장한 적이 있었다. 100세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님을 말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앞으로 100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는 사례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생 1막, 2막 중 어느 쪽이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나는 자신 있게 인생 2막이라고 답할 수 있다. 마치 축구 경기와 같다. 축구 전반전, 후반전을 인생 1막, 2막으로 본다면 전반전 경기에 골을 넣었다 하더라도 후반전에 골을 빼앗기면 지는 경기다. 대기업 간부, 임원, 고위직 공무원, 공사 간부 등 한때 잘 나가던 분들도 인생 2막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추락한다. 이들이 아파트 경비 등 단순 노동을 한다는 뉴스도 심심찮게 보도되지만 80세 이후까지 일한다는 보장도 없다. 이제는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 대비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삶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하류 노인을 예로 들었듯이 인생 후반기는 최소한 추락하지는 않아야 한다. 삶의 비중을 후반기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10년 갑작스러운 아내의 사별로 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다. 황폐해진 인생 1막을 견뎌내는 과정에서 인생을 통찰하며 인생 2막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적어도 인생 2막은 삶이 추락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변한다. 그러나 위기가 없었다면 살아온 삶의 패턴을 잘 바꾸지 않게 된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일상생활을 반복하며 사고는 경직되기 쉽다. 이 나이에 배운다고 내가 변하겠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제일이지 하며 스스로 자물쇠를 잠그는 만큼 위험한 사고가 없다. 배우지 않으면 과거에 머물게 된다. 무릇 사람은 배움이 있어야 최소한 후퇴하지 않는다. 배움을 통해 상대방과 다름을 인정하고 의견을 수용하는 등 내 안에 형성된 생각의 기준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야 한다. 인생 2막 준비의 가장 중요한 무기는 사고의 유연성이다. 콘크리트처럼 굳어져가는 고정관념의 벽을 깨버려야 한다. 안주하기보다는 불편한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은 배움이고 도전이다. 50대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갑자기 사고가 확장되지 않는다. 쫓기지 않는 50대의 삶은 첫 번째는 건강에서 찾아야 한다. 건강은 인생 후반기 건축물로 비유하자면 바닥을 다지는 기초공사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신건강, 육체건강을 단단히 다져 놓아야 인생 후반기가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는 평생 놀거리, 일할 거리를 50대에 준비하거나 찾아야 한다.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에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마음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배울 수 있다. 배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즐길 거리, 일거리를 찾아낸다는 각오로 인생 2막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를 만나는 여행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삶의 여유는 여행에서 온다. 여행을 통해 진정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다. 숨가쁘게 달려왔던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다. 여행은 정신을 맑게 하고 치유하는 기능이 있다.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마음 설레는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지 떠나보자. 가끔 홀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하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습관이 있다. 만약 50대가 되어서도 여행을 즐기지 못하면 60대가 되어도 즐기기가 힘들다. 여행은 삶의 재충전이자 쫓기는 삶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명약이다. 50대에는 인생 후반기 삶의 기준을 재설정 또는 재정의할 시기이다. 살아왔던 대로 살 것인가? 내 안에 깜빡이를 켜서 방향을 바꿀 것인가? 이것은 오직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육체는 정신의 지배를 받는다. 감정, 정신, 사고방식의 중심은 마음 관리에 있다. 내 마음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네, 이 책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목차는 크게 5개의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 인생의 허리 50, 내 안에 깜빡이를 켜라. 두 번째 장, 인생 후반기 제1 덕목은 건강관리다. 세 번째 장, 나이 들어가며 신경 써야 할 것들. 네 번째 장, 100세 시대의 취미생활과 공부는 이제 필수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일상의 감사가 인생 후반기 기적을 낳는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 내용 중에 두 곳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 에필로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품 안에 자식을 놓아야 나도 성장한다. 내가 아는 지인은 3년 전 퇴직해 부인과 단둘이 살고 있다. 두 자녀 모두 서울에서 직장에 다니기 때문이다. 자녀가 독립해 생활한 후 아내는 부쩍 짜증도 들고 생활의 의욕도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거나 직장을 얻어 타 지역에 거주하면 자녀 부재로 겪게 되는 외로움, 신경불안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 50대가 되면 자녀가 결혼, 직장, 대학 등의 사유로 이사해 새로운 가구를 형성하기 시작한다. 은퇴한 남편이 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남편과 자식 중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남편보다 자녀와 같이 있을 때가 더 즐겁다고 응답했다. 통계적으로 보면 남편보다 아내가 자녀 의존도가 높다.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이 폐경기를 겪게 되면서 가중되는 영향이 더 있다.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뭐든 스스로 할 수 없는 미성년자 자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한다. 하지만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나이에 있는 자녀, 즉 정신적, 육체적, 재정적으로 독립할 자녀들은 부모를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든다. 다 큰 새가 둥지를 떠나듯 성인이 된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것은 자연의 이치다. 50대가 되면 자녀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을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로워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아야 한다.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 심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고독과 외로움이다. 한부모 가장으로 10년을 살아왔던 나는 고독과 외로움과는 절친한 친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니, 나이도 젊은데 지난 10년 동안 어떻게 혼자 살았어? 고독하고 외롭지 않아? 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어왔다. 40대 초반 아내와 사별하며 혼자가 된 탓에 퇴직 후에 겪게 될 고독과 외로움을 미리 학습하게 되었다. 책은 끔찍한 인생 수업을 해결해주는 묘약이었다. 그동안 많은 책을 읽고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독과 외로움은 인간 내면의 가장 밑바닥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법정 스님 책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영혼에 큰 울림과 치유를 줬다. 가슴속을 저미게 하는 명문장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 문장 속에 숨어있는 의미를 되새기며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낼 수 있었다. 법정 스님은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독이 존재한다. 고독은 인생에서 동반해 가야 할 필수 친구다. 라고 말했다. 고독이라는 친구를 어떤 감정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두 가지로 구분해 봤다. 고독은 느끼는 주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삶의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첫 번째, 혼자 있으면서 고독하다고 느끼게 되면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감정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정해지고 우울 증세 등 신경 불안증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일명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다. 고독감에는 쓸쓸함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허탈함도 있으며 긍정적 감정은 없는 상태다. 두 번째, 혼자 있으면서도 혼자가 아닌 홀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감정이다. 이때 느끼는 마음 상태는 능동적인 감정이며 긍정적인 감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런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지 않고 고독력이 있다고 한다. 타인 속에 오롯이 내 존재를 부각하며 존재한다는 것이다. 어디서든 당당하며 외롭지 않다. 혼자 있으면서 고독감을 느낀다는 것은 타인 속에 고립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혼자 있어도 고독력 있다는 것은 고독을 즐기며 타인과 함께 나아가는 존재다. 인생 후반기에는 누구에게나 고독과 외로움이 다가온다. 자녀가 둥지를 떠나며 노후에 다가오는 쓸쓸한 감정은 고독력을 키워 이겨내야 한다. 고독력은 한순간에 키워지지 않는다. 헬스장에 가서 근력 운동을 하듯 고독을 키우는 힘도 꾸준히 마음속에 근력을 키워야 한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만약 현재 하는 일이 즐거운 것이 없다면 즐거운 일을 찾아야 한다. 취미, 여가 활동, 혼자 하는 취미, 함께 하는 취미 등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이다. 바쁘게 보내는 시간에는 외로움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 이런 시행 과정에서 실수하고 속도가 더디더라도 상실감을 이겨내야 한다. 부부가 같이 있어도 너무 의존적이 된다면 홀로서기가 어렵다. 같이 가는 영원한 동반자라 해도 언젠가는 혼자 가는 쓸쓸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나를 반갑게 맞이할 친구 세 사람을 만들자. 등 쪽에서 축축함이 전해져 잠에서 깼다. 텐트를 칠 때 주변으로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서 물이 차올랐다. 시간을 보니 자정이 넘었고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배수로를 만들지 않으면 텐트가 떠내려갈 것 같았다. 삽으로 배수로를 만들었다. 옷은 홀딱 젖었고 잠 한숨 자지 못했다.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지리산으로 등산을 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뱀사골 산장 근처에 텐트를 치고 잘 때의 일이다. 지금도 그때 위태롭던 장면이 생생하다. 대학교 때 등산을 갔었던 친구 4명은 지금도 매년 만나고 있다. 학교 다닐 때는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다. 같이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때로는 짓궂은 행동도 하며 서로에게 즐거움을 줬다. 고등학교 다닐 때다. 한 번은 수박밭에 들어가 수박서리를 하려다가 주인에게 들켜 수박밭 전체를 배상할 뻔한 적도 있었다. 누구든지 학창시절은 친구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기억에 한 페이지에 저장되어 있다. 학창시절에 만났던 친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인연을 맺은 친구와는 조금은 다르다.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끈끈한 우정을 맺고 추억을 나누며 서로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는 존재다.
오랜 시간 인연이 지속된 것은 맞지만 그들이 인생의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회생활을 할 때 만난 친구는 모름지기 하나의 목적과 취향 등에 따라 인연이 된 경우가 많다. 그것이 종교생활이든 취미생활이든 각종 모임 등 어떤 형태로 만나든 학교에서 만난 인연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난 친구는 구심점이 약하다. 만약 이해관계로 충돌이 잦아진다면 쉽게 단절된다. 만나는 목적 자체가 약해지거나 사라진다면 자연스럽게 만남도 줄어든다. 사회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인연의 유효기간이 있다. 한때 나는 검도, 스킨스쿠버, 스키, 사진, 골프 이런 다양한 취미 활동을 했다. 이때 호형호재하거나 친구처럼 만났던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취미 활동을 중단하자 그들과의 만남도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됐다. 취미 활동 말고도 배움, 행사 등 특정 목적을 통해 인연을 맺는 경우도 평생을 함께 하기는 어렵다. 친구는 한자로 친하게 예전부터 사귄 사람을 말한다. 학교에서 만났든 사회생활을 하며 만났든 모름지기 친구는 오랫동안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나를 위해 그런 친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호승 시인은 친구를 일컬어 내 뼈를 묻어줄 사람, 내 관머리를 잡아줄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친구는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의 동반자라는 뜻이다. 힘이 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누구나 알고 있는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진정한 친구를 찾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시대가 변했고 환경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SNS로 소통하면서 사회 문화가 개인주의 성향이 더 강해지고 있다. 과거처럼 끈끈한 우정도 영화에서나 볼 만큼 찾아보기가 어렵다. 또한 친구지간의 금전거래는 하지 않아야 한다. 돈이 개입되면 가까운 친구도 멀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인생 2막을 준비하면서 친구란 서로 생산적인 존재로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가 되면 좋은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평생 배움과 취미 활동을 기반으로 한 만남을 통해 친구를 만든다면 오랫동안 지속할 것이다. 이웃사촌도 자주 만나지 않으면 옆집 이웃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듯이 친구도 자주 소통하며 지내야만 우애 관계를 높일 수 있다. 그냥 막연히 오래된 친구는 고목나무에 불과할 뿐이다. 고목나무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도 오래된 인연은 아주 소중한 존재이지만 자주 만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퇴색된다. 인생 후반기에 힘이 되어주는 친구, 소중한 친구를 만나자. 학교 동창이든 그 어떤 형태든 삶의 행복과 에너지를 주는 친구와 만남이 지속되어야 한다. 서로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 2막의 친구는 또래 나이보다는 같은 사고와 성향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는 디지털을 소비하는 트렌드가 일상화되기 때문이다. 알고 지내는 분 중에 70세가 되시는 분이 있다. 전화도 자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난다. 이분은 최근 출판사와 책 출판 계약도 했다. 배움과 생각, 행동에 열정이 있다. 그분을 만나면 에너지를
갖고 배울 것이 많아서 좋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있다. 인생 후반기에 말동무가 되어주는 친구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순수한 말동무를 넘어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위안을 받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가꾸고 개발해야 한다. 또 먼저 자신을 낮추는 하심이 있어야 하며 베풀며 다가가야 한다. 작년 2월 시작된 코로나19는 세계를 올스톱시켰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듯이 코로나 발생 후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예측만 할 뿐이다. 분명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코로나로 이미 세계는 언택트 문화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에 기반을 둔 디지털 문명으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세상은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국제 우주 정거장에 유인 우주선을 발사했고 4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6개월 동안 이곳에 체류하며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 이들이 우주에서 채소를 재배해서 섭취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우주를 여행하고 드론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이처럼 과학기술도 빠르게 급변하고 있다. 이미 우리 사회 주류층은 80년대부터 2000년대 태어난 MZ 세대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방송 시청률,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는 등 기성세대가 누려왔던 삶의 보편적 기준이 바뀌고 있다. 최재봉 교수는 내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어려운 길을 가야 한다고 일갈했다. 삼성그룹 전임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경영 화두 중 하나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는 거였다. 변화와 혁신을 강조한 것이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을 역임한 권오연 회장도 저서 초격차에서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신하지 않으면 비대해져 새의 먹잇감이 된다고 변신을 강조했다. 과거의 지식은 지혜는 되지만 미래를 개척할 지식이 되지는 않는다.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다. 배우지 않으면 도태된다. 40, 50대의 허리띠를 조여매고 변해야 한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원래대로 살 것인지 변화할 것인지는 오직 스스로가 결정한다. 아니, 이 팀장, 아직 퇴직도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인생 2막을 준비해? 혹시 조기 퇴직하려는 거야? 이 책을 쓰면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 퇴직이 6년이 남았다. 6년이면 길면 길고 짧면 짧다. 퇴직 준비는 언제부터 하는 것이 좋은지, 공로 연수 중이거나 퇴직했던 선배 공무원들에게 물었다. 대부분 1, 2년에 준비하면 늦는다는 말을 많이 했다. 나는 인생 2막이 적어도 인생 1막처럼 초토화되는 삶을 살기 싫었다. 잘 살아야겠다 하는 오기도 생겼고 가슴에는 한이 맺혔다. 그 이유가 책을 쓰게 만들었다. 책을 쓰면서 인생 2막을 제대로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솔직히 지금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작 단계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할 것이 있는지 눈을 닦고 찾아봐도 없어 보인다. 퇴직을 앞둔 직장인은 인생 2막이 더 불안하다.
앞으로 나가서 뭐 하지? 일단 나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생각해 보면 되지. 뭐 골치 아프게 지금 생각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반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으니 퇴직 전 준비를 해보자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50대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막연하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다면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가면 미래 또한 변하지 않는다. 고기를 잡으려면 낚싯대를 던져야 하듯이 50대가 되면 인생 2막 준비를 위한 낚싯대를 던져야 한다. 인생 2막 낚싯대를 던지지 않는 사람은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이치다. 대한민국 철밥통, 속된 말로 공무원을 이렇게 부른다. 가장 변하기 어렵고 안주하기 쉬운 곳이다. 누가 내게 현재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이유를 묻는다면 한부모 가장이 된 이유부터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다. 아내를 사별하면서 무식한 말로 뜨거운 맛을 봤기 때문이다. 죽고 싶을 만큼 사는 것이 힘들었다. 인생 최대의 위기였다. 고독과 외로움, 자녀 양육 등 끝없는 삶의 굴레에서 나를 구해준 것은 책이었다. 1년 100권 책 읽기에 도전했다. 책을 읽으며 저자 특강 등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나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람들을 많이 만났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성장했다. 어렵게 자랐던 가정환경, 결핍이 성장을 만들었다. 아내를 사별하며 임계점을 만났고 그 위기가 삶을 성장하게 했던 촉매제가 되었다. 이 책 내용 대부분은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생각했던 것들이다. 특히 인생 전반기 한부모 가장이 되면서 겪었던 삶의 고통을 통해 터득한 지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책을 쓰며 인생 후반기 삶의 목표를 명확하게 정했다. 책에서 제시한 내용을 충실하게 실천하며 인생 2막을 착실하게 준비하고자 한다. 누구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그 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기회일 수도 있고 영원히 추락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매일 새벽 4시에 기상했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았다. 지난 시절보다 더 열심히 독종처럼 살았다. 이 모든 것은 결핍과 위기를 경험하며 만들어낸 성과다. 평온한 상태, 평온했던 가정 환경이었다면 쉽지 않았다. 코로나19와 더불어 더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지개를 펼쳐야 한다. 인생은 살만한 것이다.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그 고통은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나름이다. 내 안에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환해보자. 모든 것이 달라진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진다. 작년 2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둘째 아들은 이러한 시기에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학교 수업은 온라인 비중이 높아졌고 등교가 불규칙하게 되면서 그해 10월 둘째 아들은 학교를 중단했다. 한부모 가장이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위기였다. 하지만 감사와 긍정의 불씨를 마음에서 살려냈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마다 마치 충치에 신경이 돋아나는 만큼 아프고 힘들었다.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 고통 없는 사랑도 없다. 고통과 사랑은 한 몸이다. 인생도 행복과 고통이 한 몸이다. 고통 속에 행복이 같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담담히 견뎌내며 감사한 하루를 보낸다. 80세 이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50대부터
인생 후반전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은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골을 넣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지만 후반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골을 먹는다면 역전패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쩌면 전반전부터 후반전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후반전을 잘 준비하셔서 하류 노인이라는 불명예가 찾아오지 않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